자, 그러면 프로세스와 시그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우리 프로세스와 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은 유닉스 시스템에 있는 IPC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IPC라는 것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약재고요. 유닉스 운영체제, 하나의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뜬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걸 IPC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IPC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 시그널 부분은 개발자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좀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다른 IPC들은 좀 더 좀 개발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시그널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그널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하나의 운영 체제에서 뜬 복수의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시그널이 보통 한 3, 40여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0번부터 해당되는 시그널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서한테 1번의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면 B는 시그널을 받기 전에 어떤 정책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나는 1번이라는 시그널이 날라오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정의를 해놓고요. 나름대로의 로직을 수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1번의 시그널이 날라오게 되면 정의됐던 어떤 로직을 수행하고 다시 시그널이 날라오기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일을 또 수행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대해서 임의의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정의를 해놨다면 그 시그널이 발생되는 시점에 그 일을 수행을 하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시그널을 수신받기 전에 행하던 일을 이어서 다시 일을 하는 이런 측면들의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데요. 시그널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이제 그 상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시그널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돌고 있는 프로세스들은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 터미널에 관계된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은 그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시그널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러에 의해서 커널에 의해 발생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커널이 해당되는 에러를 발생한 프로세서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된 그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고 있다든가 커널이 접근해야 되는 메모리 공간을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커널은 시그널을 보내서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죠.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시그널을 통해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킵니다. 또는 이제 세 번째 측면은 이벤트에 의해서 시그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이 죽은 걸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때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때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부모 프로세서한테 자식이 죽었다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처럼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시그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위적으로 우리 관리자가 됐든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서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콜을 수행을 했든가 그런 측면으로 인위적으로 상대편의 프로세서한테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시그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그 측면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 얘기를 수행하기 전에 일단 좀 기본적인 요건들을 좀 더 채워봐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한 40여 가지의 시그널이 있다 그랬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 시그 INT,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시그널 이름이고요. 우측에는 디파인 되어 있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 INT와 같은 경우는 터미널과 관련된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키보드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 컨트롤 C를 누름에 의해서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서한테 프로세스 그룹으로 시그널이 날아가는데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 퀼이라는 거는 9라는 값을 상수로 갖고 있는데요. 이 9라는 값의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무조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다른 9를 받으면 나는 뭘 해야지 이런 측면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띄웠는데 화면에 출력하는 걸 보니까 오동작을 하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켰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 돌고 있지 않더라. 완벽하게 만들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PID를 알아내서 PS 하면 나오겠죠. PID를 알아내서 그 프로세서한테 9라는 시그널 값을 전달을 하면 해당되는 프로세스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아무 프로세스나 종료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프로세스인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유저라면 어떤 프로세스든지 이 9 값을 가지고 임의의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그 스톱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CPU를 차지하지 않도록 멈춰버리게 하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시그 텀이라는 것도 작업을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메모리를 접근할 때 커널에 의해서 발생되는 시그널이고요. 자식이 죽을 때는 이런 시그널이 부모한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그 알람 같은 경우는 난 10초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겠다. 자, 그런 경우에 10초가 지나면 나한테 알람이 발생이 되도록 시스템 콜을 설정을 하면 10초 후에 이런 시그 알람이라는 게 해당되는 프로세서한테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 QIT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서한테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컨트롤과 함께 역슬래시를 누르면 현재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룹으로 시그 QIT라는 시그널이 날아가고요. 디폴트로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들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순서를 잘못 얘기했는데요. 요게 잘못된 메모리를 접근할 때 커널이 해당되는 프로세서한테 전달하는 시그널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값을 0으로 나누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때 연산의 에러 측면으로 요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요. 시그 HP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터미널이 끊어지는 경우에 프로세스 그룹들에게 이 시그널을 전달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측면보다는 데몬 프로세스에게 데몬 프로세스와 관리자는 컴피그 파일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예전에 얘기를 했죠. etc 밑에 컴피그 파일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컴피그 파일은 관리자와 프로그램 간의 대화의 창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프로세스가 한번 뜰 때 최초의 etc 밑에 있는 컴피그 파일을 읽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나는 돌아야 되는구나.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프로그램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내가 환경값을 바꾸고 싶다. 바꿨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띄움으로써 컴피그 파일을 다시 읽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수정한 그 컴피그 파일을 재설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냐.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띄우는 거 아무래도 좀 오버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시그 HP라는 시그널을 해당되는 프로세서한테 전달을 하면 프로세스를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컴피그 파일을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프로세스가 관리자가 나한테 컴피그 파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재설정을 하라고 하는구나. 컴피그 파일을 다시 읽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측면의 약속으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관리적인 측면 때문이긴 한데요. 일단은 개발자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그널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적인 측면을 다 전달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냐면요. 먼저 이 시그널과 터미널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전에 예제로 했던 프로그램이 있죠. foreground라는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은 수행을 하면 100초 동안 잠을 자다가 100초가 지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죠.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지금 foreground로 돌고 있습니다. 로그인 쉘이 foreground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면서 터미널 제어권을 줬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전에 시그널이 발생되는 네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또는 프로세스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러한 시그널이 3개가 있는데요. 키보드의 조합에 의해서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룹한테 시그널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SIGINT라는 시그널이 날아가서 디폴트로 그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은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역슬래시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룹에게 시그널이 날아가고요. 해당되는 프로세스들은 종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룹에게 시그널이 날아가는데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터미널을 반납도 함께 해버리죠. 자, 이래서 이 터미널과 시그널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컨트롤 끝나버렸네요. 다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눌렀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로 끝났죠. 아직 100초가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우측 상단쯤에 있는 역슬래시를 눌렀습니다. 종료라고 이름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키보드와 함께 키보드 제어에 의해서 지금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고 있거든요. 자, 다음에는 컨트롤 Z를 눌러볼까요? 키보드와 함께 컨트롤 Z를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좌판 좌측 하단 부분에 있는 Z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스톱 됐다라고 표시가 나오고 있죠. PS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foreground라는 프로세스는 종료된 건 아니거든요. 컨트롤과 함께 Z를 누르게 되면 멈춘다고 그랬죠. CPU를 반납을 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멈춘 프로세서한테 로그인 쉘이 터미널을 뺏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 foreground 프로그램은 지금 백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을 뺏겨버렸고요. CPU를 차지하지 못하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시그널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측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그 D가 붙은 프로세스들 PPID가 1로 되어 있고요. 일부러 데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렇게 데몬으로 돌아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만약에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foreground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데몬으로 떠서 어떤 상황이 되면 깨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몬 프로세스가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데몬 프로세스는 운영체제가 셧다운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실수에 의해서 컨트롤 C를 이렇게 눌렀다. 그러면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또는 누군가 실수에 의해서 컨트롤과 함께
파이프 기호죠. 역슬래시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원 표시이기도 하고요. 좌판 우측 상단에 있죠. 컨트롤과 함께 이 파이프 기호가 있는 것을 누르면 종료가 되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는 컨트롤 Z를 누르면 프로세스가 멈춰버리게 되니까요. 중요한 데몬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데몬으로 돌아야 되는 프로세서한테는 터미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반납을 해버리게 코딩을 하는 거죠. 자, 이유가 하나가 생겼네요. 데몬 프로세스는 왜 터미널을 차지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냐, 왜 백그라운드로 돌아야 되느냐, 어떤 병렬 처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불특정한 시그널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데몬 프로세스들은 터미널을 반납하는 방법, 이전에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실제 데몬이 돌아야 되는 로직은 자식이 수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로직을 구사한다면 이렇게 로그인 쉘을 통해서 실행을 하지만 이렇게 엔터를 치면 디폴트로 이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로직상에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는 종료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이라면 컨트롤 C를 지금 아무리 눌러도 이 백 언더바 테스트라는 프로세스는 터미널을 차지하는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종료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데몬 프로세스들은 이 터미널과의 관계성을 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 때문에 이건 개발자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데몬 프로세스 만들 때 반드시 부모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는 종료를 시켜라. 그렇다면 터미널을 반납하기 때문에 이런 키보드에 의한 어떤 실수에 의해서 종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죠. 내가 프로세스를 띄웠는데요. 프로세스를 띄웠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뭔가를 막 출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출력되는 걸 보고 우리는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로직이 돌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또는 관리자 측면에서 불법적인 프로세스가 지금 떠 있다. 빨리 종료시키고 싶다. 자, 그런 시나리오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쉘상에서 ki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가 있죠. 근데 시그널은 프로세서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유닉스상에는 많은 프로세스가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서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낼 거냐, 두 개의 값은 어떤 프로세서, 어떤 시그널, 이거는 인자가 되겠죠. 시그널은 kill이라는 명령으로 보내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프로세서한테 시그널을 보낼 건데요. PID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PS를 통해서 PID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이름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프로세스 중에 없네요. 자, 지금 두 개의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떠 있습니다. 235라는 PID도 있고요. 236이라는 PID도 있네요. 자, 킬로요. 시그널을 이 해당되는 프로세서한테 종료할 건데요. 이런 경우에 -9 값을 주는 게 좋습니다. 9라는 거는 우리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죠. 시그킬, 이름도 킬이죠. 죽이는 프로세스입니다. 무조건 종료시킵니다. 자, 그래서 대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종료시킬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와 함께 시그널 값을 주고요. PID를 주면 되죠. 시그널 값은 9번이고 2, 3, 5 하고 엔터를 치고 다시 PS를 해볼까요? 그러면 없어졌네요. 이렇게 시그널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서 프로세스를 띄우고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PS를 통해서 PS를 해보죠. 프로세스가 떠 있죠. 요번에는 마이너스 시그널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를 주지 말고 문자 값으로 줄까요?
시그널 값으로 주죠. 여기에 보면은 이 시그널 명들은 SIG는 모두 이 프리픽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닉스 상에서 시그널 명을 줄 때는 SIG는 생략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9번을 주겠다. 그렇다면 킬만 주는 거고요. 시그INT, 컨트롤 C를 누른 효과를 주겠다. 그러면 시그는 뺀 상태, INT만 주는 거죠. 즉, E를 주든 INT를 주든 이런 측면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와 함께 국값을 주든 킬이라는 문자를 주든 뭐 이런 측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세스를 종료를 할 건데 이번에는 INT라는 걸 줘볼까요? 컨트롤 C를 누른 효과가 되겠죠. PID는 2370이네요. 2370 엔터를 치면 프로세스가 죽는가 한번 보죠. 엔터를 치면은 죽었음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시그널을 맞아서 죽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뭐 빨리 죽여야 되는 프로세스가 지금 메모리 공간에 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시그널을 킬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발생을 시키고요. 마이너스와 함께 숫자든 문자든 시그널 값을 주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PID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PID는 PS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해당되는 시그널을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거죠. 종료를 인위적으로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시그널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터미널과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와 터미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터미널을 차지한 프로세스 그룹은 키보드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다. 그때 컨트롤 C라든가 컨트롤과 함께 이 원 사인이죠. 원 값이죠. 또는 컨트롤과 함께 Z를 누르게 되면 터미널을 차지한 프로세서한테 해당되는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 자, 이거를 데몬 프로세스라면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 이러한 키보드 값이 눌렸을 때 데몬이 종료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백으로 도는 이유가 있다. 이런 측면.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도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킬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시그널을 해당되는 프로세서한테 보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관리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과정이었던 지금 크게 이제 쭉 연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세스와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PS에 대한 명령도 배웠죠. 그러면서 프로세스들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순서를 맞춰가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관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와 관련된 설명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의 권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5장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